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례적인 겨울 월드컵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아르헨티나의 우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 일정 진행 중에 열린 월드컵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럽 팀들이 생소한 겨울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이제 그 휴식기도 끝나고 월드컵 결승 그리고 4강에 오른 팀들의 선수들만 추가적인 휴가를 갖고 다시 열전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브라질과의 16강전 패배 이후 선수들이 조금 휴식을 취하고 이미 각자 모두 소속팀에 돌아가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공식 경기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토트넘 허스퍼의 손흥민 선수,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최신 훈련 상황 그리고 경기 일정 등 지금부터 유럽파에 다시 뛰는 연말 경기들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열전을 치른 선수들 잘 회복해서 현재 소속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모습들이 공개되고 있죠. 먼저 황희찬 선수의 경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리그컵이죠. 카라바오컵 16강전을 치르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2월 21일 새벽 4시 45분에 기업합니다. 하부 리그 팀인 질링엄과의 경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경기는 조금은 그동안 출전 기회가 부족했던 선수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이 경기에 이어서 곧바로 12월 27일 화요일 0시에 에버튼과 아주 중요한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가 있고요. 또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9시 30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출신의 브루노 라즈 감독을 중도에 경질했습니다. 현재 순위가 20개 팀 중에 22위로 최하위이기 때문에 강등 위기에 직면했어요. 세비야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었고 또 스페인 대표팀 감독을 맡기도 했던 줄렌 로페테기 감독이 중도에 부임을 했는데요. 월드컵 휴식기 전에 합류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휴식 기간 동안 팀을 조련하고 전술을 입히고 또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카라바오컵도 카라바오컵이지만 중요한 건 역시 에버튼, 맨유와의 연속 프리미어리그 경기인데요. 질링엄과의 경기에 최대한 많은 선수들을 활용하면서 전술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컵대회의 강자이기도 하니까 질링엄전도 결코 소홀히 치르지 않을 것 같은데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평가전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를 하기도 했던 스페인 1부 리그 팀 카디스와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는 주전급 선수들과 유망주들을 두루 기용을 했어요. 베테랑 공격수인 디에고 코스타를 포함해서 아다마 트라우레, 포덴스를 공격으로 구성을 했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 주장 무티뉴가 나왔고 유망주인 호지 같은 경우도 점검을 해봤고 좌우 윙백으로는 세메두와 아이트누리 그리고 3백으로 콜린스, 킬만, 토티 고메스를 투입해보면서 로페테비 감독이 다양한 전술을 점검해보고 있다. 그리고 3백을 좀 시험해본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후반전 시작과 함께는 월드컵을 치르고 돌아와서 휴가까지 잘 소화한 황희찬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후반 시작과 함께 들어간 선수가 라울 히메네스, 황희찬, 우고 부에노, 곤살로 게데스입니다. 공격 라인을 두루 교체를 해주고 또 윙백까지 점검을 한 거 보니까 측면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 좀 확인해보고 어떤 카드가 좋을지를 체크해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우루과이전, 가나전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뛰지 못했죠. 월드컵 직전에 치렀던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도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뛰지 못한 채 대표팀에 왔던 상황인데 보셨다시피 브라질과의 경기도 굉장히 잘했잖아요. 햄스트링 부상 완전히 털어낸 모습이고 또 스페인 전지훈련 과정에서도 굉장히 밝은 표정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기 때문에 질링엄과의 경기 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디스와의 경기 후반 45분을 소화하면서도 화끈한 돌파에 이은 컵백을 통해서 상대 수비의 자책골 이끌어내면서 울버햄튼이 4대3으로 승리했는데 그 승리의 결승골을 황희찬 선수가 만들어냈거든요. 히메네스를 중심으로 게데스, 황희찬 선수의 이 3톱 구조도 굉장히 좋았는데 디에고 코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징계에서 돌아올 예정이고 포덴스나 기존에 많은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주전 경쟁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지만 월드컵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감이 올라온 데다가 무엇보다 새로운 감독이 왔기 때문에 원점에서 선수 평가가 이뤄진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질링엄과의 경기 황희찬 선수가 선발이든 교체든 출전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은 팀에 부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자신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선수들이 믿어야 되고 그들이 지금 본인들의 모습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선수들이 분명히 20위를 할 정도의 전력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권까지 올라갔던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로페테기 감독과 함께 새로운 전술 그리고 새로운 마인드 그리고 월드컵 시기를 통한 체력 보충을 통해서 이번 질링엄전 그리고 에버튼전, 맨유전 어떻게 치를지 굉장히
플레이메이킹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컵 대회에 대해서는 사실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뤘던 감독이기도 하고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이다. 로페테기 감독이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울버햄튼을 지휘하고 공식 경기를 맡게 된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이 경기 황희찬 선수가 어떤 역할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또 지켜보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도 같은 날 경기를 치러요. 한국 시간 12월 21일 새벽 5시인데요. 코파델레이 2라운드 경기입니다. 스페인 구강컵, 스페인 FA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월드컵 직전에 치렀던 마지막 마요르카의 공식 경기가 올룻과의 코파델레이 1라운드 경기였거든요. 워낙 5, 6부 리그, 하부 리그 단계의 팀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아예 출전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는데 이 레알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 3부 리그에 속한 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전력이 좋은 팀이고 만만히 볼 수는 없어요. 물론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까지 뛰지 못했던 선수들이라든지 또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월드컵에 가지 않고 호흡을 맞춰왔고 또 경기 감각을 끌어왔던 선수들을 위주로 경기를 하겠지만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이강인 선수도 후반전 출전이라든지 혹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변화를 주기 위한 카드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 스페인 라리가가 크리스마스 기간에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경기가 공식적으로는 12월 31일 토요일 새벽 1시 헤타페와의 라리가 원정 경기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1월 8일 새벽 2시 30분에 바야돌리드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일단 레알 우니온과의 경기를 통해서 후반기 마요르카 어떻게 구성될지를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 역시 국내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마요르카로 합류를 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워낙 월드컵에서도 잘했고 또 올 시즌 마요르카의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다 보니까 마요르카 공식 채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가 밝고 즐겁게 훈련하는 모습들, 골대 맞추기 이제 내기에서 또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또 보여주면서 집중 조명하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가 훨씬 더 가벼운 몸놀림, 빨라진 모습, 그리고 자유롭고 또 자신감 넘치는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더 큰 선수로 성장했다는 것을 이 훈련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마요르카 역시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이탈리아 1부 리그 팀인 볼로냐와 경기를 했는데 1대2로 패배를 했어요. 이 경기에서 월드컵에 참가한 이강인 선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주력 선수들을 투입을 했는데요. 골키퍼 라이코비치를 포함해서 라이오, 나스타시치, 발렌트의 3백, 자하메 코스타와 조바니 곤살레스가 좌우 윙백으로 뛰었고 데 갈라레타와 바바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를 구성했죠. 바바 같은 경우엔 가나 대표 선수인데 부상 때문에 월드컵을 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격 라인을 이제 3톱으로 구성을 했는데 장신 공격수 무리키의 양옆으로 아마드 은디아에와 카데베레를 투입을 했어요. 보통은 이제 미드필드 하나를 더 넣고 이강인 선수를 무리키와 투톱으로 배치한 이후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드 역할까지 함께 하도록 했던 것이 아기레 감독의 마요르카가 올 시즌에 작동했던 방식인데 이강인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고 또 부상에서 돌아온 카데베레의 능력도 확인해보고 조커로 뛰면서 굉장히 좋은 결정력을 보여줬던 아마드도 좀 중용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부상에서 회복한 카데베레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이용해서 임대로 데려온 선수인데 전반기 부상 때문에 거의 뛰지 못했잖아요. 이 경기에서 멋진 헤더골을 기록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했고 아마드 같은 경우도 아크로바틱한 오버헤드킥 비록 빗나가긴 했지만 또 날카로운 모습 보여주면서 이강인 선수와의 경쟁보다는 또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먹을 수 있는 선수들, 또 이강인 선수의 체력을 조금 세이브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올라오고 있다. 마요르카가 조금 더 다양한 공격 선수를 쓸 수 있게 됐다는 것들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무리키와 이강인의 호흡이 좋긴 하지만 이 선수들의 패턴이 조금 읽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무리키 같은 경우에는 장신 공격수로서 툴이 조금 한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변화하기 위한 공격 카드가 필요한데요. 아마드와 이제 카데베레, 이강인 선수가 또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도 아마 이 레알 우니온과의 경기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손흥민 선수의 일정, 토트넘 허스퍼의 공식 경기는 카라바오컵에서 조기 탈락을 했기 때문에 12월 26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브렌트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12월 22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프랑스 1부 리그 팀인 니스와의 평가전이 있습니다. 카라바오컵 기간 동안 많은 팀들이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토트넘 역시 이 기간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는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이 남았고 토트넘의 훈련 역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선수들이 굉장히 밝은 분위기, 좋은 모습으로 훈련하는 모습들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특히 이제 월드컵에 가지 못한 에메르송 로얄이라든지 클루세스키, 맷 도어티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브 비수마 같은 경우도 많이 몸이 올라왔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토트넘이 이제 지난 여름에 영입한 선수도 그렇고 전반기 좀 힘들었던 선수들을 오히려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잘 케어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토트넘도 월드컵 시기한 동안에 영국의 하브리그 팀들과 평가전을 가졌어요. 마더웰과의 경기에 도허티, 스킵, 탕강가, 산체스, 스펜스, 비수마의 쿨루셉스키, 브라이언 힐 같은 선수들이 뛰면서 많은 골을 넣었습니다. 4골을 넣고 굉장히 이제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 스펜스 같은 경우도 오른쪽 윙백으로 뛰면서 공격력을 마음껏 보여줬고, 무엇보다 쿨루셉스키는 아주 현란한 그런 돌파력을 또 보여주고 창의성을 보여주면서 부상을 완전히 털어냈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12월 14일에는 조별리그 탈락 후 10일 정도의 휴식을 취한 웨일스 대표 벤 데이비스, 덴마크 대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왔어요. 덴마크가 조별리그에서 조기 탈락한 것은 아쉬운 얘기긴 했지만 호이비에르 선수가 워낙 또 올해 많은 경기를 치러왔기 때문에 좀 빨리 휴식할 수 있었던 것은 토트넘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더웰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토트넘이 피터보로 21세 이하 팀과도 평가전을 토트넘의 훈련장에서 가졌는데, 이 경기도 이제 3대1로 이기는 과정 속에 토트넘의 1군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졌습니다. 하비 화이트와 브라이언 힐, 맷 도어티가 득점을 또 하면서, 또 도어티의 득점은 여러 가지로 도어티의 침투 능력, 문전 세도 능력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쿨루세스키와 비수마, 산체스 같은 선수들도 경기를 뛰고, 또 스펜스도 계속해서 경기를 뛰면서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팀들은 하브리그 팀들인데 본격적으로 실전 경기로 준비하기 위한 니스와의 평가전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 또 많은 팬들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또 한 번 치르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토트넘의 이제 공식 OTT 서비스인 스퍼스 플레이에서 생중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도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선발 출전하지는 않을 것이고, 뛰더라도 후반전 일부 시간 정도가 아닐까. 무리해서 뛸 필요는 없죠. 게다가 아직 안아골절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스크가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전보다 붓기도 좀 가라앉았고, 좀 더 꽉 조일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밀착할 수 있는 마스크로 바꿔서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 조금 더 경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 부위의 호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부 부딪히지 않는 훈련 때는 마스크를 빼고 뛰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었고요. 또 마스크를 쓰고도 공을 갖고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이라든지 자체 경기를 소화하는 모습에서 손흥민 선수가 훨씬 더 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상 문제도 있었고 또 전반기에 여러 가지 이슈로 힘들었던 손흥민 선수인데, 후반기 특히 월드컵을 열심히 치르고 힘들게 치르긴 했지만 그 이후 꿀맛 같은 휴식으로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몸이 좋아졌다는 것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들, 특히 연말, 연초 경기들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는 확실하게 출전할 것 같고요. 니스와의 평가전은 일단 결장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됐는지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해하시는 나폴리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식 경기가 내년까지 없어요. 다만 나폴리 역시 이 기간 동안 쉬는 게 아니라 평가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월드컵이 끝나기 직전에 스페인의 명문 클럽이죠. 비아레알과 이제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 2대3으로 졌고, 또 12월 22일 한국 시간 새벽으로는 프랑스 클럽인 릴과의 평가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튀르키예에서 전지훈련 중인 나폴리 선수단의 훈련에 합류는 했지만 아직 그 월드컵 기간 동안 겪게 됐던 부상에서 완벽하게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릴과의 평가전에 뛰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2023년 1월 5일 새벽 4시 45분에 열릴 인테르 밀란과 빅매치에 맞춰서 몸 상태를 좀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 선수의 회복 소식 및 훈련 소식도 새롭게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2022-2023 시즌 유럽 리그 한국 유로파들이 역대급으로 좋은 팀들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죠. 2022 카타르 월드컵 소식 한준TV와 함께 지켜보신 여러분, 월드컵 이어서 유로파들의 활약과 또 국내외 축구 소식들 한준TV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놓치지 않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